다원수학 송파관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준일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원수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뭐 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먼저 이 순서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귀한 걸음 내주셔서 오신 이유가 학생들 내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오셨을 텐데요. 아마 여기에 있는 1번, 2번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부교재 여러 번 당연히 봐야 하고요. 모의고사 문항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시간과 에너지의 절약 이걸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모자랐다예요. 내신 시험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부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사실 이걸 위해서 1번, 2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아끼고 본인의 어떤 지적 에너지를 아껴서 그 에너지를 문항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사용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 강의를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당연히 공수원 개념 학습할 거고요.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개념입니다. 문제풀이를 위한 스킬 당연히 가르칩니다. 학생들 빠르게 풀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문항을 해결해야 하지만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문항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 문항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문항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모든 학생들이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당연히 문항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연합반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바로 5월 5일에 개강이고요. 잠실여고반이 있습니다. 잠실여고반은 수요일,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개강이 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야간 클리닉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클리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스터디북과 과제, 워크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클리닉은 방금도 시간을 잠깐 보셨겠지만 주중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학생들이 당일 태스크를 모두 완료할 때까지 진행할 거고요. 토요일은 수업 전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일요일에 추가적으로 이제 줌을 켜서 학생들이 뭐 들어와가지고 질문할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하고 뭔가 저와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또 따로 가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야간에도 추가 클리닉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리닉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클리닉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복습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1등급을 받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현우진 수업 듣고 정승재 수업 들었겠죠. 그게 아니고 사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복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클리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방금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동영상 매번 촬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항상 보내줘서 동영상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 네 가지를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문항 분석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한 최선의 풀이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빠르게 먼저 이 두 가지 문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바로 5일 전이죠. 5일 전에 봤던 잠실여고 문제인데요. 이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이 두 문제를 푸는데 두 개 합쳐서 30초가 안 걸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잘하는 학생들 그렇게 풀었을 겁니다. 그만큼 쉬운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이 1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긴 다항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이 다항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항식이 안 주어져 있더라도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10초 만에 풀리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우선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얘를 얘로 나눠? 그러면 한번 나눠보자. 이게 상위권과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로 연필을 문제지에 대지 않아요. 문제를 쭉 읽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걸 떠올린다면 이 문제는 정말 10초도 딱 문제 보자마자 항상 풀던 그 굉장히 익숙한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었을 것이고 2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진 식에서 Z를 바로 약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약분하면 바로 문제가 풀리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걸 약분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 이런 문제들 자기는 항상 계산으로만 풀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면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을까라는 고민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고민의 과정을 많이 겪지 않은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항 분석과 효율적 풀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별 피드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수학 교육과에서는 당연히 수학을 배우지만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측면이나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 그리고 그 오개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대학 과정에서의 수학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오개념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 개별적인 학생들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를 보면서 좀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소통과 공감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학생들과 당연히 소통해야 하고요. 어머님들과도 당연히 소통해야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항상 매번 준비하는 그 강의 자료 4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터디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을 통한 문항 분석의 필수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개념의 이해,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개념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들을 좀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개념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스터디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크북은 뭐 간단히 말해서 숙제입니다. 숙제 문제이고 스터디북 복습이 일단은 들어 있습니다. 스터디북 문제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안 해요. 하라고 계속 말을 해도 정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숙제로 또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스터디북 복습을 마련을 해 두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추가 문제들을 좀 풀 수 있게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표현이 도토리 창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께서 너의 도토리 창고를 발견했다.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너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이 도토리 창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워크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유형들만 모두 잘 풀 수 있더라도 내신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어렵겠지만 이 도토리 창고를 학생들이 잘 마련을 해서 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해결을 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그리고 유사 유형 오답 노트,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본 항목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쭉 제공을 또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 자기가 약한 유형에 플러스로 추가 문제를 또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신 일주일, 2주일 전에 이제 학생들 마지막으로 스퍼트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시험 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딱 100문항만 추려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고 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100문제 모아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숙제는 당연히 워크북 아까 말씀드린 것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문제집을 하나 골라서 같이 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닉 때 마치고 가야 하는 당일 과제는 유사 유형 오답 노트, 그리고 스터디북,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굳이 클리닉 때 다 해야 하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복습과 메타인지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르고 뭘 못하는지를 모르고 항상 너 이걸 왜 몰라서 못 풀었냐 라고 하면 그걸 모르겠다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걸 보면서 하나하나 너는 지금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당일날에 오답 노트와 복습은 꼭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뭐 만일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뭐 다른 시간에 추가적으로 클리닉을 할 수 있도록 또 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줌 활용하는 클리닉은 일요일 저녁에 매주 있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밤마다 한 2시 정도까지 혹시나 이제 야간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필수는 아닙니다. 저는 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잠을 자야겠지만 혹시나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오늘은 뭔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라 다음날 학교를 안 가니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언제든지 줌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 전달 드리는 내용이고요. 매 수업마다 항상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테스트 결과, 숙제 진행률, 그리고 잔량과 시간 등등을 항상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커리큘럼으로는 1학기에는 공수원 내신 대비가 들어가고요. 여름 방학 때는 공수2 개념과 함께 정말 중요합니다. 대수 개념 반드시 수강해야 됩니다. 대수를 무조건 한 번은 듣고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 대수부터 굉장히 학생들이 인지 부조화가 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A인데 알고 봤더니 A가 아니라 심지어 Z,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대수입니다. 뭐 수투도 미적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 특강으로 저렇게 대수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